엄마, 살려줘. 아빠가 내 나체 사진을. 문자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의 아들까지 볼모로 잡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6개월 전 바닥을 걸레질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재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완벽한 덫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억 빚더미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 자, 오늘도 재미 한 스푼, 감동 한 스푼 담은 이야기 준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도장 찍으세요. 법원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사준 그 도장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위에 찍힌 붉은 도장 자국을 바라보며 영숙은 가슴이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철수가 옆에서 무심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던 반지였습니다. 법원 앞 쓰레기통에 반지를 던져 넣을 때 땡그랑 하는 소리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철수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빨간 외제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젊은 여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25살은 어려 보이는 그 여자는 영숙이 매일 입던 마트 유니폼보다 비싼 원피스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차에 타자마자 여자가 철수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창문조차 내리지 않은 채 차는 영숙 앞을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홀가분하다. 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철수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뭘 해줘야 할지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604호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한편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25살의 영숙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사진 속 젊은 영숙의 얼굴에 금이 갔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영숙이 깨진 유리를 치우며 다짐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마트 계산대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계란 한 판, 라면 5개. 도합 12,000원이었습니다. 카드가 안 되네요. 계산원이 차가운 얼굴로 카드를 되돌려줬습니다. 화면에는 거래 정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나, 다시 한 번만 찍어봐요. 카드가 가끔 이런 일이 있더라고. 영숙이 손을 조심스레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3번이나 했어요. 안 돼요. 다른 카드 없어요? 계산원은 귀찮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손님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뭐 하는 거야? 빨리 좀 하지. 작은 소리가 하나둘 들리더니 혀를 차는 소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갑을 급히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지?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그러면 콩나물 하나하고 라면 2개만 계산해 주세요. 네, 손님. 2,800원입니다. 계산원은 더 이상 관심도 없다는 듯 짧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작은 비닐봉지를 가볍게 움켜쥐고 마트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집으로 뛰어가는 영숙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삐삐하고 오류음이 났습니다. 다시 눌러도 똑같았습니다. 왜 안 열려? 영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영숙이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천천히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압류 집행관입니다. 김영숙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예. 압류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영숙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영숙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에서 이야기하시죠.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영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까지 모든 가전제품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왜 붙어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식탁까지 걸어가더니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연대보증각서와 차용증입니다.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붙잡았습니다. 3억 2천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남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서류에 인감이 다 찍혀 있습니다. 본인 서명도 있고요. 서류를 펼쳐본 영숙의 얼굴은 더욱 새하얘졌습니다. 분명 자신의 인감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에 도장 찍은 적이 없어요. 영숙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감이 찍혔으면 본인이 한 거죠. 증거가 있는데 부인하지 마세요. 저희도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영숙은 서류의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차용증 날짜는 3달 전이었습니다. 이혼하기 직전. 그때 철수가 갑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장을 달라고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철수가 도장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영숙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제 몰래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남자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법대로 진행될 겁니다. 영숙은 식탁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영숙이 울부짖었습니다. 신고하세요. 하지만 인감 도장이 찍힌 이상 법적으로는 본인 빚이에요. 남자들은 냉정하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영숙은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인감이 찍힌 서류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료만 20만 원이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3만 원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증금도 압류됐다며 당장 나가. 집주인이 소리치며 영숙의 옷가지를 검은 봉지에 담아 밖으로 던졌습니다. 사정을 들어보세요. 영숙이 애원했습니다. 무슨 사정?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밤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젖은 봉지를 끌고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번호를 돌렸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철수는 번호까지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영숙은 24시간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입장료 8,000원을 내고 지하 토굴방에 몸을 맡겼습니다. 딱딱한 돌침대 위에 누워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55살, 경력 없음, 초라한 행색. 어느 곳에서도 영숙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경력이 없네요. 다른 곳 알아보세요. 냉정한 거절만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 9일란을 뒤졌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 산 컵라면 하나가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눈에 띈 공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더 리조트 미화원 모집 마이너스 나이 무관, 숙식 제공 가능. 영숙은 빨간 볼펜으로 그 공고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세요. 더 리조트 인사 담당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낡은 가방을 끌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가 직원 숙소예요. 안내받은 방은 창문 하나 없는 벙커 같았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2층 침대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숙식비 80만 원 공제해서 실수령액은 100만 원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는 처지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영숙은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로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 타일 틈새를 칫솔로 문질러야 했습니다. 등골이 뻐근해도 계속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느려? 관리자 김대리가 소리치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걸레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들 보는 앞에서 이게 뭐야? 김대리가 대걸레 자루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영숙 옆으로 물이 튀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해. 제대로. 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2주 후 영숙에게 VIP 스위트룸 청소 지원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15층 프레지던셜 스위트예요. 함부로 만지지 말고 청소만 해요. 영숙은 마스터키를 받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거대한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영숙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살던 반지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테이블 위를 닦다가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잿더리 옆에 담배꽁초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만년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숙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색 몸체에 새겨진 이니셜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K, C, S- 김 철수. 영숙이 결혼 10주년 선물로 철수에게 사준 만년필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비싼 만년필이었습니다. 당시 영숙은 조금씩 몇 달을 모아서 샀었습니다. 설마.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가 자신에게서 훔친 돈으로 바로 이 리조트에 투숙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은 프런트로 내려가 투숙객 명단을 보려고 했습니다. 직원이 투숙객 정보를 왜 봐요? 프런트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청소하다가 분실물이 있어서. 그런 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세요.
영숙은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바로 위층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버려진 가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자개장, 원목 서랍장, 앤틱 의자들이 부서지기 직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가구들을 왜 버리지? 영숙이 자개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표면이 낡긴 했지만 뼈대는 튼튼했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충분히 쓸만했습니다. 영숙은 어릴 때 할머니가 가구를 수리하시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버려진 가구라도 정성껏 손보면 새 가구보다 더 아름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영숙은 몰래 폐창고로 가구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다 버려진 천 조각과 안료를 모아두었습니다. 낡은 칫솔로 가구의 틈새를 닦아내고 손톱으로 페인트를 긁어냈습니다. 일주일 후 자개장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정성껏 닦아낸 자개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영숙은 리조트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빨간 외제차에서 철수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젊은 여자가 웃으며 내렸습니다. 철수는 트렁크에서 골프백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비싼 골프웨어를 입고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3억 원 빚에 허덕이는 동안 철수는 골프를 치러 다녔던 것입니다. 여보, 오늘은 몇 타 칠 거야? 여자가 철수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18홀 다 돌아야지. 돈이 많으니까. 철수가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달려가서 철수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까졌습니다. 도둑놈. 영숙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의 차가 멀어져 갈 때까지 영숙은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차갑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드시 되갚아주겠어. 영숙이 바닥을 치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가구를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저놈보다 더 성공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영숙이 자개장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자개가 영숙의 마음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총지배인 준혁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매니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뭔데 그래? 준혁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본 국빈급 VIP가 오시는데 로비 전시용 장식장이 배송 중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매니저가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3천만 원짜리 수입 장식장이 산산조각 난 모습이었습니다. 미친. 내일까지 어떻게 구해와. 준혁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업체에 연락해봤는데 같은 제품 구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한 달? 내일 오신다고.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본 VIP는 리조트 최대 투자자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실망시키면 투자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1층 로비를 청소하며 이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구 매장은 다 알아봤어요? 네, 그 정도 급제품은 어디에도 당장 없대요. 매니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걸레를 멈추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하 창고에 있는 자개장이 떠올랐습니다.
이틀 전에 마지막 손질을 끝낸 그 자개장 말입니다. 영숙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뭐야, 청소하던 아줌마 아니야? 매니저가 귀찮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혹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뭔 소리야? 당신이 뭘 준비해? 매니저가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다른 직원도 영숙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준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지하 창고에 제가 수리한 자개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개장? 청소하는 사람이 무슨 가구를? 준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시간 없어요. 이런 거에 신경 쓸 때가. 매니저가 말렸습니다. 아니야. 믿져야 본전이다. 일단 보자. 준혁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영숙은 앞장서서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손에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자개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숙이 형광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개장이 조명을 받으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정성껏 닦아낸 자개 무늬가 물결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패브릭으로 감싼 서랍 손잡이는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이걸 당신이 만든 거야?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버려진 가구를 수리한 겁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자개장 주변을 천천히 돌며 살펴봤습니다. 낡은 자개장이 독창적인 오리엔탈 아트워크로 변해 있었습니다. 매니저, 이거 로비에 옮겨. 네, 진짜요? 매니저가 당황했습니다. 당장? 준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자개장이 로비 중앙에 배치되었습니다. 조명을 받은 자개장은 로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일본 VIP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60대 남성이 통역관과 함께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오! VIP가 자개장을 보자마자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군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된. 통역관이 VIP의 말을 전했습니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VIP가 자개장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준혁이 영숙을 찾았습니다. 영숙은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만드셨습니다. 준혁이 영숙을 가리켰습니다. VIP가 영숙에게 다가와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영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준혁이 영숙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앉아요. 준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영숙입니다. 나이는 55입니다. 준혁이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청소 일은 그만하고 이 일 해보세요. 명함에는 더 리조트 전속 공간 연출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재능을 청소로만 묻어둘 순 없어요. 월급 400만 원에 인센티브 별도로 드릴게요. 영숙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바닥을 닦던 자신이 오후에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비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김영숙,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어. 거친 목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렸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빚 갚을 돈 어디 숨겨뒀어? 나와. 당장. 영숙은 몸을 떨며 숨으려고 했습니다. 준혁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팀 로비로 와서 소란 피우는 사람들 제압하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준혁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사기, 3억 원의 빚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억이요? 준혁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봉 갑을 형식으로 먼저 빚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대신 3년간 전속 계약을 맺어요. 정말인가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이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서명하세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집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숙은 굳은 살 박인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며 옷에 문지른 뒤 조심스럽게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와, 이게 정말 우리 창고에 있던 가구예요? 직원들이 영숙의 작업실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지하 창고가 본격적인 공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대 위에는 각종 공구와 페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의자는 어제까지 쓰레기장에 있던 건데, 영숙이 손을 댄 의자들이 하나씩 새 생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벗겨진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찢어진 시트를 예쁜 천으로 덮었습니다. 영숙 씨, 3층 카페 의자 10개도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의 작품들이 리조트 곳곳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카페, 객실까지 영숙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투숙객들은 영숙의 가구들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자 어디서 샀어요? 너무 예뻐요. 어디 브랜드 제품인가요? 투숙객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영숙은 가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객실에 들어가는 웰컴 푸드를 직접 플레이팅했습니다. 한과를 예쁜 접시에 담고 전통차를 우아한 찻잔에 따라냈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호텔 음식 같지 않아요. 집에서 정성껏 차려준 느낌이에요. 투숙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SNS에 더 리조트와 관련된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성 끝판왕 리조트 발견. 숨은 장인이 만든 가구들,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해시태그와 함께 영숙의 작품들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영숙 씨, 예약이 3개월치까지 다 찼어요. 프런트 직원이 신나게 알려줬습니다. 준혁은 영숙의 가능성을 더 크게 봤습니다. 영숙 씨, 리조트 별관을 개조해서 당신 전용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제 전용 공간이요? 네. 영숙의 아틀리에 앤드 티하우스로 오픈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가구들을 전시하고 직접 차도 내주고. 영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꿈꿔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의 아틀리에 앤드 티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이 직접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과거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와, 이 자개장 정말 예뻐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손님들이 영숙의 작품에 감탄했습니다. 네, 버려진 가구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영숙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판매도 하세요? 아직은 전시만. 꼭 팔아주세요. 우리 집에도 이런 가구 놓고 싶어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밤을 새워가며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월급날 영숙의 통장에는 월급과 인센티브까지 합쳐 8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영숙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머니의 납골당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요. 영숙이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워서 못 왔어요. 이제 당당하게 올 수 있어요. 영숙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국화꽃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이제 생활이 안정되자 영숙은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철수라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어떤 관계시죠? 전 남편이에요. 제 명의로 사기를 쳤어요. 탐정은 영숙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지금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뭘 하며 지내요? 불법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내 연녀와도 불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돈을 다 잃어서. 영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추가 조사비가 들어갑니다. 상관없어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영숙은 준혁에게 자신의 과거사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준혁이 영숙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저희 회사 고문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준혁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영숙은 변호사와 함께 철수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까지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숙의 티하우스에 수상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이 인사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영숙이 차를 우리는 동안 찻잔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찻잔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손님, 뭐 하세요? 영숙이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봤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영숙이 남자가 서 있던 자리를 보니 바닥에 라이터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이터를 집어든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라이터에는 철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영숙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좋아. 이제 정말로 끝을 보자. 영숙이 라이터를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백화점 팝업 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하셨어요. 백화점 담당자가 꽃다발을 들고 영숙의 아틀리에로 찾아왔습니다. 영숙의 브랜드 새생명 가구가 론칭 첫 주 만에 기록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하루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었어요. 대기업 브랜드들도 이런 기록은 쉽지 않거든요. 영숙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찜질방 토굴방에서 잠을 자던 자신이 이런 성공을 거둘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일주일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영숙 씨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다큐로 제작하고 싶어요. 저를 방송에 내보낸다고요?
네, 요즘 중년 여성들의 워너비가 되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철수가 자신의 성공을 알게 될 텐데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살 때가 됐으니까요. 촬영 당일 영숙은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PD가 질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버려진 것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사람도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니까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영숙은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중년의 워너비, 인생 역전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영숙 씨, 리조트 지분 참여하실 생각 없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분 참여요? 네, 당신 덕분에 리조트 가치가 몇 배나 올랐어요. 당연히 주인 중 한 명이 되셔야죠. 영숙은 꿈만 같았습니다. 6개월 전 청소부였던 자신이 이제는 사업 파트너가 되다니요. 건배합시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파트너. 준혁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영숙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서 옛집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철수와 함께 살던 그 신혼집이 경매에 나와 있었습니다. 유찰 3회째네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낙찰받겠습니다.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낙찰받은 집에 들어선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래고 바닥은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추억이 서린 공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집안을 완전히 새로 꾸몄습니다. 자신이 만든 가구들로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철수와 함께했던 칙칙한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다. 영숙이 거실에 앉아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강남의 허름한 원룸에서 철수는 TV를 보며 술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전현이 어떻게... 화면에는 영숙이 성공한 사업가로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내연녀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돈으로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이야? 전현이 내 돈을 빼돌려서 사업한 거야. 틀림없어. 철수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모든 돈을 잃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수정이 물었습니다. 되찾아와야지. 내 돈이니까. 철수의 눈에 음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아들 민수가 다니는 대학교였습니다. 아빠, 왜 여기 와?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등록금 마련해 왔다. 철수가 가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등록금은 엄마가 이미... 엄마 돈 받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철수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나 한잔 하자. 오랜만에 아빠랑.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철수를 따라갔습니다. 며칠 후 영숙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인생, 다시 태어나기라는 제목의 자서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설치된 호텔 연회장에는 200여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영숙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영숙이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행사장 입구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영숙이 그쪽을 바라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수가 휠체어에 탄 민수를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링거를 꽂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철수가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성공에 눈이 멀어 아픈 자식을 버린 비정한 엄마입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그녀를 향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철수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철수가 조작된 진단서를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저는 신장을 팔아서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 여자는 돈이 생기자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철수의 눈에서 가짜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기자들이 영숙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정말 아들 치료를 거부하신 건가요? 성공하면서 가족을 버린 게 사실인가요? 어머니로서 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영숙은 민수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철수가 휠체어를 뒤로 빼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영숙의 눈을 피했습니다. 철수가 시키는 대로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파요. 민수의 연약한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아. 영숙이 달려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핸드폰으로 실시간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순식간에 영숙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진짜 몰인정한의 돈맛을 알면 가족도 버리는구나. 저런 년이 성공담 쓸 자격이 있나. 역겨워 죽겠다. 영숙의 휴대폰에도 악성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영숙 씨, 해명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떨며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은 연일 영숙을 성토했습니다. 성공의 눈먼 비정한 모정아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엄마 감동 스토리는 모두 거짓이었나? 신문마다 영숙을 비판하는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팝업 스토어 운영을 중단해야겠습니다. 네, 왜요? 영숙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미지 타격이 너무 커서요. 고객들이 항해 전화를 계속 걸어오고 있어요. 영숙의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숙은 대기실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 진정하세요. 준혁 씨, 어떻게 하죠? 모든 게 끝났어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들 말에 허점이 너무 많아요. 준혁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응급구조사한테 확인해 봤는데 아들이 꽂고 있던 링거가 영양제래요. 백혈병 환자가 영양제 링거를 꽂고 있을 리가 없죠. 영숙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휠체어도 병원용이 아니라 일반 대여용이에요. 급조한 티가 나죠. 준혁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요. 어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보니 아드님이 연기하는 게 보여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민수가 아버지 눈치를 보며
일부러 기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철수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이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혹시 협박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약점을 잡혀서 준혁의 말에 영숙은 무릎을 쳤습니다. 철수는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돌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아내였던 사람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위자료와 양육비로 10억을 요구하겠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도리죠. 철수는 마치 피해자인 양 연기했습니다. 영숙의 집 앞에는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영숙 씨, 나오세요. 해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영숙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하루 종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영숙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민수였습니다. 엄마, 살려줘. 아빠가 내 나체 사진을. 메시지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이. 영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철수가 민수를 협박해서 연기를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다. 영숙의 눈빛이 사냥을 나가는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가 덫을 놓았다면 영숙도 더 완벽한 덫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수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말입니다. 기다려라, 김철수. 네가 진짜 어떤 놈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 영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막이 올라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나야. 오, 드디어 연락하는군. 정신 차렸나?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를 보고 싶어. 단둘이 만나자. 갑자기 왜? 혹시 꼼수 부리려는 거 아니야? 꼼수가 아니라 항복이야. 네가 원하는 돈 다 줄게. 영숙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얼마나? 10억? 네가 요구한 대로. 정말? 철수의 목소리에 욕심이 묻어났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민수와 단둘이 만나게 해줘. 어디서? 성북구 폐건물. 거기 아무도 없잖아. 영숙이 조심스럽게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알겠어. 내일 저녁 7시. 전화를 끊은 영숙은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초소형 카메라랑 송신기 모두 준비했어요. 준혁이 가방에서 작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옷에 달고 가세요.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볼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영숙이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숙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에 브로치형 카메라를 달고 가방에는 가짜 돈뭉치를 넣었습니다. 폐건물에 도착하니 철수가 민수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왼쪽 뺨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영숙이 달려갔습니다. 엄마. 민수가 울먹이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뭐 이런 감동적인 재회가 다 있나?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10억 있어. 이제 민수 놓아줘. 철수의 눈이 돈을 보자 초롱초롱해졌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해줘. 뭔 소리야? 철수가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아프지도 않다는 거. 네가 다 꾸민 거라는 걸 말이야.
영숙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왜 그런 걸 인정해야 해? 그래야 이 돈을 주지. 영숙이 돈뭉치를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이 눈앞에 있으니 정신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인정한다.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야. 내가 울면서 떠들면 다 믿거든. 철수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백혈병도 거짓이고? 당연하지. 영양제 주사 맞고 연기한 거야. 휠체어도 대여점에서 빌린 거고. 너무 쉬웠어. 철수가 자랑스럽게 떠버렸습니다. 그럼 민수를 어떻게 협박한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 녀석 나체 사진 찍어놨거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니까 꼼짝 못하더라. 철수가 민수의 뒤통수를 때리며 웃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영숙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고 구석에 숨겨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철수가 당황했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준혁과 방송팀도 함께였습니다. 김철수 씨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철수가 도망치려다 넘어졌습니다. 돈가방이 쏟아지며 신문지 뭉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진짜 돈이 아니네요. 경찰이 신문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정말 최악이네요. 준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랬어요? 민수가 바닥에 쓰러진 철수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괜찮아. 영숙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빠가 협박해서.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영숙이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철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놓아줘. 이건 함정이야. 철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영숙 씨가 피해자였구나. 철수 정말 악질이다. 아들까지 이용하다니. 영숙 씨 응원해요. 악성 댓글들이 응원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사기, 공갈,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내연녀 수정도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영숙은 민수를 심리치료센터에 데려갔습니다. 상처가 깊네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천천히 치료받자. 영숙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의 매장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팬들이 보낸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 응원해요. 진실은 승리한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 카드들에 적힌 메시지를 읽으며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이 꽃다발을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승리의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1년 후 더 리조트 대회의실에는 임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김영숙 신임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1년 전 그 자리에서 바닥을 걸레질하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숙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무시했던 분들도 계시겠죠.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머쓱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영숙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리조트는 단순한 숙박업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거예요.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취임 첫 주 영숙은 파격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리조트 내에 새 출발 교육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기술 교육센터요. 가구 제작, 요리, 바리스타까지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숙의 눈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비용은 전액 회사에서 지원하고 교육 수료 후에는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준혁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3개월 후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 수강생은 40명이었습니다. 모두 영숙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영숙이 수강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수강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남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면 그게 성공이에요. 영숙의 말에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후 영숙은 과거 자신이 일했던 청소 용역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아, 영숙 씨, TV에서 봤어요. 대박 났더라고요. 용역업체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요. 네. 월급도 2배로 올려드릴게요. 대신 저희 리조트로 오세요. 영숙의 제안에 청소부들이 환호했습니다. 영숙 씨, 고마워요. 덕분에 사람 취급받네요. 동료들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접견실에서 수의를 입고 늙어버린 철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영숙아. 철수가 처량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영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판결문 원본이야. 왜 이걸?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을 찾았어. 그건 고마워.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해. 민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아, 영숙아. 철수가 부르짖었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민수가 영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봐요. 민수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예요. 엄마를 닮고 싶어요. 사랑해요. 영숙이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건강하게 공부하고 와. 민수와 포옹한 후 영숙은 출국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준혁과 함께 리조트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배해요. 새로운 시작을. 준혁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영숙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영숙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해외 리조트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는 거 어때요? 발리에 새로운 리조트를 만들려고 해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정말요? 네,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영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은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빨간 스포츠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안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영숙의 얼굴은 30년 세월 중 가장 젊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소녀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영숙이 혼잣말을 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영숙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57세에 새로 태어난 김영숙.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화면은 푸른 바다와 하얀 구름 그리고 그 사이를 자유롭게 달리는 영숙의 차를 비추며 천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 끝없는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는 영숙의 뒷모습과 함께 여러분, 김영숙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50세의 찜질방 토굴에서 컵라면으로 연명하던 한 여자가 결국 자신만의 성공을 일궈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영숙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에요. 버려진 가구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이 그녀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냈죠.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영숙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영숙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